예, 이번 시간에는 투자 부동산입니다. 81쪽. 자, 우리 이제 이 부분 잠깐 순서를 잠깐 우리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산에서 우리 공부해 왔던 거죠. 현, 주, 외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리고 기타. 그동안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해 왔었죠.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하면은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주식은 취득해서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외상 부분에서는 대손. 상품, 우리 앞 시간에 했죠. 그죠? 상품은 매출이익과 기말 재고에 구하고. 건물에서는 유형자산, 감가상가. 이 부분이 이제 유형자산이죠.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이 이제 기타 등등. 그죠?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그래서 이거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라 이랍니다. 투자 부동산.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재고자산과 건물.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요 기타 부분 정리하고 나면은 다음 이제 부채 넘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요거 먼저 하고 요 부분 할 겁니다. 투자 부동산. 아시겠죠? 그럼 이 투자 부동산, 교재는 81쪽입니다. 그 투자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게 뭐냐. 그죠? 투자 부동산에 말하자면은 투자 부동산이 뭐냐. 그 말도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다. 그죠? 투자 목적으로. 그럼 투자가 뭐냐? 투자가 뭐죠? 투기. 그죠? 우리 뭐 건물을 샀다가 판다든가, 그죠? 또는 뭐, 땅을 샀다가 파는 경우 있잖아. 그죠?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이걸 투자 부동산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했을 때, 요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시세 차익, 샀다가 되파는 거죠. 그죠? 주로 이제 이게 많죠. 그죠? 샀다가 다시 파는 거, 이게 우리 투자잖아. 투기. 그죠? 그리고 임대 수익 목적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 이걸 우리가 투자 부동산이다. 이랍니다. 시세 차익 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아시겠죠? 그럼 투자 부동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파트에서 전부 이거잖아. 그죠? 이론 부분과 계산 부분인데, 그 이론 부분 하면은 이 투자 부동산, 우리가 어떤, 즉, 부동산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유형자산인데,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건물, 토지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도 건물, 토지가 있잖아. 그죠? 어떤 거는 유형자산이고 어떤 거는 투자 부동산이냐. 그 투자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아시겠죠? 그건 구체적으로 투자 부동산인 거,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거, 그게 이론 문제입니다. 인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잠깐 그 81쪽에 아래 한번 보세요. 그 핵심 정리해 보시면은 1번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그죠? 여기 종류가 나와 있죠. 1번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3번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사용 목적, 어디에 쓸 건지 우리 목적을 못 정했다. 이런 거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라 하는 겁니다. 비업무용 토지. 이런 것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회계상에서. 아셨죠? 그 다음 운용리수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떤 건물. 그게 운용리수란 말이 나왔죠. 이 말은 리스.
우리가 리스란 말 아시잖아. 그죠? 리스. 여기 이제 우리 운용 리스와 금리스가 있죠. 그죠? 운용 리스라는 거는 이거는 그대로 임대로 보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 임대. 금융 리스는 임대지만은 이거는 판매로 간주해버립니다. 판매된 걸로 보는 거. 그럼 이거는 판매되었으니까 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제외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용 리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다? 투자 부동산이다. 그럼 금융 리스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네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82쪽에 보면은 투자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판매 목적은 뭐죠? 상품이잖아. 재고자산. 그죠? 제3자를 위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 이거는 내가 말하면 어떠한 건설업체와 내가 입찰 계약을 맺고 그 회사를 대신해서 내가 지어주고 있는 거. 나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거잖아. 그죠? 그건 내 거 아니죠. 제외.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은 유형자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금융리스는 필요 좋은 거지만은 회계상에서는 뭐로 봅니다? 판매로 간주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판매로 간주한다. 그럼 요게 이론 문제. 아, 간단한 요거만 딱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부동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 원가로 보는데 그 비용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걸 측정하며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예. 우리 시가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투자 부동산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또 요거 하나 딱 적어야 돼.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시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우리 이걸 공정가치 모형이라 이라고. 이 공정가치 모형으로 하는 경우는 이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시가로 표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시가로 나타낼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세요. 아시겠죠? 현 시가를 하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가 감가상각이 얼마가 됐던 현재 시가로 나타내 버리는데, 뭐, 그죠?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가로, 취득 원가가 100원이면은 100원에서 감가상각을 30원 했다면 장부상 7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100원짜리, 원가 100원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가 90원이다. 이걸로 나타내 버리는데. 다시 또 그 다음에 이게 120원 됐더라. 중간에 감가상각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잖아. 그죠? 시가 나타내니까 감가상각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공정가치니까. 그렇겠죠. 그죠? 예, 그건 할 필요 없다. 따라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럼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이니까, 그죠? 부동산이니까, 아, 감가상각하고 관련되겠네. 그렇죠? 그게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와 똑같은 겁이죠. 그죠? 그럼 저 하나 볼까요? 예. 거기 일단은 예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83쪽 3번 한번 보세요. 예, 이 여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100만 원짜리 건물을 취득했다. 건물을 취득했네요. 그죠? 100만 원짜리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때 이 연도가 X2년 초에 취득했습니다.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X2년 말에, 2년 말에 이 가치가, 시가가 120만 원 됐다. 그리고 다시 또 1년이 지났죠. 3년 말이 돼서 이 공정가치가 110만 원 됐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4년도 초에 125만 원에 팔았다. 그럼 물어보는 게 뭘까요?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보겠죠. 그죠? 125만 원에 팔아도 항상 우리가 묻는 거는 마지막 연도 어떤 마지막 여기 왔으면은 평가 손익 얼마냐. 그죠? 여기 왔으면은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 얼마냐. 이거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처분 손익은 이겁니다. 이거.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죠? 방법은 우리가 그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원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와 공정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 방법 정해법에 일단은 원가 모형 해볼게 보세요. 원가 모형 이거잖아. 그죠? 치드 원가 100만 원. 그죠? 100만 원에 샀다가 지금 자 우리가 원가로 한다면은 이 시가는 아무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원가 모형이라는 거는 100만 원에 샀다가 125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시가는 필요 없으니까 원가로 하니까. 그죠? 그럼 간단하네. 100만 원 주고 샀다가 125만 원에 팔았네. 그죠? 그런데 뭐는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초에 샀다가 4년 초에 팔았으니까 2년과 3년, 2년이 지났네. 그 2년 동안 감가상각비 빼면 되겠지. 2년치. 그럼 2년분 감가상각비가 보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죠? 내용서는 10년이라 그랬습니다. 10년이면 1년에 10만 원, 2년이니까 얼마죠? 20만 원. 그렇죠? 그럼 장부 얼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짜리를 125만 원에 팔았다. 그죠? 이익 얼마? 45만 원. 답. 예, 이해하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다시. 원가 모형은 시가는 볼 필요 없다. 그죠? 그럼 요거 100만 원 가지고 2년 후에 이래 팔았다 그랬으니까 2년분 감가상각비 빼고 나니까 80만 원. 이걸 이래 팔았으니까 이익은 얼마? 45만 원. 답 45만 원 찾으면 되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 그죠? 답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예. 자, 이번에는, 그 공정가치 모형이라 그죠? 시가 모형. 그 시가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시가 모형. 자, 시가는 우리 시가로 평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시가로 평가한다 그랬는데, 단, 요 공정가치 모형은 뭐 안 한다?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요래됐다가, 요게 요래됐다가, 요걸 요래 팔았잖아. 그죠?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됐다가 요게 요래되다가 요걸 요래 팔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묻는 게 요때 물었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15만 원. 답. 여기 답이다. 알았죠? 답. 110만 원짜리가 요래 팔았으니까 지금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되었다가 다시 요게 110만 원 되었다가 110만 원짜리를 요래 팔아서 이익 얼마? 15만 원. 답 1번. 그죠? 아셨죠? 이게 답입니다. 좀 약간 헷갈리죠? 헷갈린 게 아니고, 쉽기는 쉬운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죠? 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나, 이러면은 바로 이걸 했잖아, 우리.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평가했을 때, 재평가했을 때, 재평가 잉여금과 손실을 상계해왔죠? 이거는 상계 안 합니다. 그러니 상계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계하는 경우가 언제냐? 딱 우리 회계에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재평가 잉여금 나올 때 하고 하나는 매도가 하는 검사상 평가 손이 나올 때 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한다면 5개입니다. 그게 뭐냐? 해, 매, 파, 재, 보. 해, 매, 기억나죠? 그죠? 해외사 환산 손익, 매도가 하는 검사상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보험수리적 손익인데 문제에서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재평가 잉여금하고 매도 가능 평가 손익하고. 아시겠죠? 그 두 개만 상계하고 나머지는 상계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래 됐다가 이래 이걸 팔았다.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하나 메모 하나 할까요? 상계하는 거는 딱 두 개더라. 뭐 나올 때? 재평가 잉여금 나오면 상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매도 가능 검사상 평가손이 나오면 이걸 상계하더라. 그 외에는 상계 없다. 아시겠죠? 예, 그럼, 딱,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상계하는 거는 이게 자본이니까 상계하는 겁니다. 자본이니까. 아시겠죠? 다시 넘어오는, 이거는 왜? 비용 수입으로 떨어버립니다. 넘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상계 안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요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아시겠죠? 3번 문제 하나만 가지고 다 해가 내가 기본 정리가 되잖아.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서 하면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은 그럼 요 개념만 정확히 해버리면은 원가 모형은 시가는 필요 없더라. 요걸 요렇게 팔았다. 감가상각 해야 된다. 그죠? 시가 모형은 시가로 요래 했다가 요게 요래 팔아서 요 금액이 답이다. 이걸 대충 하면은 헷갈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와서 풀 때, 이건지 헷갈립니다. 그냥 정확하게 요걸 딱 체크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 부동산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요거만 하면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그 문제 85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85쪽에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3번하고 4번 문제 있죠. 그죠? 그 문제 두 문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보세요. 투자 부동산을 30만 원에 취득했고 크게 관련된 수수료가 10,000원 들어갔다. 그러면 취득가 얼마죠? 31만 원이죠. 31만 원 주고 샀다. 그죠? 샀다가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 줄 거세요.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 안 합니다. 그렇죠?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죠? 그해 연말에 이 시가가 얼마 됐죠? 40만 원 됐다. 이거 시가. 연말에. 나중에 판다면은 그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 예상되죠? 2만 원입니다.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오늘 현재 시가는 40만 원이고 나중에 내가 처분한다면은 그때 예상되는 비용이 2만 원이라는 이 문제하고는 관련 없다. 그죠? 끝났습니다. 끝났잖아요. 지금 묻는 게 뭐죠? 평가손해가 얼마고 31만 원짜리가 그죠? 이거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 안 한다 그랬죠? 요게 요래 평가되었습니다. 이익 얼마? 9만 원. 그죠? 9만 원이잖아. 그죠? 4번은 투자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다. 투자 부동산을 40만 원 주고 샀답니다. 샀다가 내용서는 10년이고 공정가치는 50만 원이다. 이게 언제 샀죠? 1년도 초에. 그런데 3년도 말에 와서 보니까 시가가 50만 원 됐다. 그죠? 이게 50만 원. 그리고 이걸 4년도 초에 47만 원에 팔았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선택한다면 처분손해, 자, 문제 줄거야 되겠죠. 원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가 모형이니까 원가로 하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다. 그죠? 이걸 이래 팔았다 이 말이잖아. 원가 모형이니까 시가는 볼 필요 없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났죠? 1년, 2년, 3년이 지났잖아. 그죠? 3년간 뭐 해야 되겠다? 가치 감소, 감가상각. 그죠? 감가상각.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죠? 10년이니까 4만 원. 그럼 3년이니까 얼마? 12만 원. 얼마? 28만 원 남았네. 28만 원짜리를 47만 원에 팔았다? 얼마 이익 봤죠? 네? 28만 원에 팔았잖아. 19만 원 이익이다. 답. 아시겠죠? 그죠? 답은 1번 19만 원 이익이다. 이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투자 부동산입니다. 자, 그 앞장에 잠깐 돌아와서, 그죠? 여기 이연법인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보세요. 자, 82쪽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보면은, 전주회사가 계상한 이익은 250만 원이고, 법인세가 30%입니다. 그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계상한 법인세가, 우리 회사에서 계상한 법인세가 250만 원에 30%니까 75만 원이죠. 그런데 세법상, 이건 세무서.
세무서 생각하면 됩니다. 세법상, 법인 세법상이니까 세법상 납부할 세금이 90만 원이랍니다. 자, 이것도 기본사태 한번 했죠, 그죠? 우리 회사가 계상해 본 법인세가 75만 원이고 세법상 납부할 세금이 90만 원, 이걸 내야 되잖아. 당연히 내고 나면은 내년에 요래 조정됩니다. 우리 회사 걸로, 그죠? 그러면은 올해 내가 요걸 내고 나면은 요래 조정된다는 거는 15만 원만큼 내년에 더 내야 됩니까? 적게 내야 됩니까? 내년에 더 내야 됩니까? 이걸 냈으니까 내년에는 그만큼 조정된다는 거는 그만큼 빼야 되잖아. 적게 내잖아, 그죠? 적게 내니까 요게 적게 낸다는 거는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라 이랍니다. 즉, 요 금액이 크면은 자산, 요게 적으면은 부채. 만약 이게 70만 원이다. 내년에 5만 원 더 내야 되잖아. 그럼 부채라 이랍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죠? 이거는 법인세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연. 법인세 자산이랍니다. 이거는 매년 생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세무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제회계 기준하고 세법, 우리 법인세법하고의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법인세하고 세법하고 전 세계가 적용하는 우리 장부, 기장, 방부하고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기간 기속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바로 세무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75만 원 이게 매년 생기니까, 그죠? 요거 차이, 75만 원, 90만 원 차이 생겼잖아. 그죠? 그럼 작년에, 여기 답이지만은 작년에 넘어왔던 부채가 그게 문제 뭐 10만 있다 그랬잖아. 요거 상계합니다, 상계. 하고 나면 자산 얼마? 5만 원 답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연법인세입니다. 자, 예, 이래 하면 이제 우리 그 확인 체크 문제도 풀었고, 그죠? 예, 우리 이제 투자부동산의 그 핵심 말하면 이제 종합 문제에서는 그게 230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 이론 문제 하나하고 계산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론 문제는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계산 문제는 요거.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230쪽에 1번 한번 보세요. 투자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거. 이거는 상품 재고 자산. 그렇죠?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어떤 건설 계약을 맺고 우리는 그 용역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 그죠?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은 유형자산입니다. 그죠? 금융리스는 판매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외.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 비사업용 토지 바로 뭐라 했죠? 투자 부동산. 자, 됐고. 두 번째. X 1년 초에 1월 1일 날 내가 투자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얼마 주고 취득했습니까? 30만 원에 취득했다. 수수료가 2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 얼마죠? 32만 원. 좀 이때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답니다. 줄 긋고 공정가치 모형. 그런데 이때 X 1년 12월 말에 시가, 그 공정가치가 얼마냐 보니까 38만 원이더라. 나중에 팔 때 비용이 3만 원 예상된다. 이건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32만 원짜리가 38만 원 됐다? 시가. 그죠? 요게 요래됐다. 얼마 올랐습니까? 6만 원. 답 6만 원. 3번 답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투자 부동산이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이제 그 기타 부분에 마지막 부분, 요 부분, 그죠? 나머지 그 한두 문제 더 있는 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빼겠습니다. 자, 투자 부동산 이제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그죠? 무형자산, 이 부분입니다. 무형자산 부분은 교재 103쪽에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103쪽.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그죠? 이제 무형자산. 우리 이건 했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 무형자산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안 됩니다.
한 2년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니까 큰 비중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나온다면은 나오는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으로 한번 보세요. 무형자산의 그 핵심 정리를 봅니다. 무형자산.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지만은 이걸 우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죠? 요건 형태가 있는 자산, 요건 형태가 없는 자산. 그 대표가 요게 특허권이라 그랬죠. 그죠? 이런 특허권이라 그죠? 개발비. 그리고 권리금 등등. 이런 자산을 우리가 대표적인 무형자산이라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죠? 인식 요건, 종류는 영업권, 특허권, 개발비, 그리고 기타, 예,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뭐 면허증 이런 거죠. 그죠?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 같은 거,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등 이런 게 무형자산의 종류고, 104쪽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내부적으로 투자된 돈 이 말입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먼저 우리가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요래 이제 우리 교재에 요래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은 이렇습니다. 회사를 처음에 이제 설립하죠. 그죠? 설립하고 나면 개업해야죠. 개업 단계에 들어간 돈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이 개발이 거의 이제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제조 단계라 이랍니다. 제조 만들고 나면 팔아야 되죠. 판매 단계. 팔고 나면은 대금을 회수해야 되죠. 이런 단계가 이제 전부 이 단계가 계속 이제 거쳐 나가는 거잖아. 이게, 물론 이제 여기에 설립 개업하고 나면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죠? 뭐 갤럭시 1, 2 계속 나오잖아.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거죠. 연구, 개발, 제조, 판매, 회수하고 계속, 지금 얼마 나왔죠? 뭐 갤럭시 뭐 7 나왔습니까? 아무튼 이게 계속 연구, 개발, 제조, 판매, 회수 이게 계속 됩니다.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그죠?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여기 들어가는 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법에서는 회사를 설립 단계에 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창업비라 이랍니다. 개업 단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업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뭐 일반인들 개업이 아니고 우리 주식 회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이 회계가 주식 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나면은 주식 발행해서 주주들을 모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개업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돈이 이제 개업비다. 연구 단계에 들어간 돈, 연구비. 개발 단계에 들어간 돈, 개발비. 제조 단계에 들어간 돈, 제조비. 판매비, 회수 비용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원가회계고, 또, 이때, 이 부분을 우리는 과거에는 이거 전부 자산을 처리했습니다. 자산. 이연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는 모두 비용 처리하자, 요거는 자산 처리하자. 요것만 자산 처리합니다. 개발비. 아시겠죠? 요 개발비를 요것만 자산 처리해 줍니다. 요거는 자산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용입니다. 비용 떨자. 이를 정해놔 버렸습니다. 비용 처리해주고. 근데 이 개발비가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6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어떤, 그죠? 자산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이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럼 또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만들면은 판매할 수 있는 이제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판매처. 보통 대리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또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돼야 되죠. 효익이 돼야 되고, 효익이 있어야 되고, 또 요 효익은 우리가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또 기업에서, 그죠? 당연히 기업의 그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 6가지 요건. 요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걸 우리는 개발비 계정으로 넣어서 자산 처리. 이거는 돈이 돼야 됩니다. 그죠? 돈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돼야 되죠. 그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경상개발비로 하자. 일상적으로 발생한 개발비다. 일상경자 쓰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생기는 개발비 해서 그냥 계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상개발비로 해서 그럼 이런 계정들은 비용 처리하죠. 이것도 비용입니다. 요것만 뭐다? 자산입니다. 그럼 개발 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죠? 경상개발비와 개발비로 나누어져서 요 부분만 자산이 되고 요 부분은 비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가 설립 단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오, 맞죠? 개업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오, 맞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맞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X. 개발 단계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것만 자산, 충족을 못하면은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아시죠? 예.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연구 단계다, 개발 단계다 하는 것을 갖다가 구분할 때는 이거는 이제 연구 단계라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시제품, 그죠? 예. 요 시제품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새로운 제품,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탐색, 탐구하는 이런 활동이다. 요게 이제 샘플 만드는 과정, 이런 게 이제 개발 단계로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왜 보면은 회사 이제 어떤 제조 공장에 가보시면은 개발 부서 하는 게 있죠. 그죠? 개발 부서. 제품 개발 부서. 샘플 만드는 그 부서잖아. 그죠? 이 부서는 보면은 상당히 직원들도 경력도 오래된 사람들이고 기술도 있고, 그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새로운 신제품 자꾸 연구 개발합니다. 그 팀이 개발팀이잖아. 그래서 제품을 새로 개발하니까. 이거는 이제 샘플 이런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개발 단계다. 요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요 좀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우리 그 교재 보면 104쪽에 나오죠. 그 제일 위에 보세요. 그 연구 단계와 두 번째 보면 개발 단계 나와 있죠. 그죠? 그거 4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면은 거기에 세모 보이죠. 그죠? 그 세모가 6개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6가지. 예? 예.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아래 쭉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아래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에 예 그랬죠. 그죠? 그 아래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포함되고 그 아래 보면은 취득원가에 불포함 항목에 예 나오죠. 그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형자산을 또 상각합니다. 그죠? 상각. 그 내용 연수 동안에 상각해야 되겠죠. 그죠?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가, 그죠? 없다. 있다. 내용 연수가 없다는 것은 요거는 한정할 수 없다. 비한정. 요거는 있다는 것은 유한하다. 내용 연수가 없으면 요거는 상각 못 합니다. 그죠? 비상각. 이거는 상각해야 되죠. 그죠? 요거는 상각 안 합니다. 상각 안 하고 연말에 검사, 손상 그 가치가 하락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사해서 이걸 손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손상 검사를 실시해서 가치가 하락했으면 비용 떨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요걸 한번 보세요. 내용 연수가 없다, 그죠? 없다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한정 자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 연수가 없으니까 상관 못 하죠. 요 자산은 연말에 검사만 합니다. 이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게 뭐냐? 영업권입니다. 아시겠죠? 영업권. 권리금은 상각 안 하는구나. 그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자산, 무형자산에서 아래에서 2번 한번 보세요. 영업권 나오죠. 그죠? 영업권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회사에 자산이 100원이 있다. 이 회사의 부채가 30원이고 자본이 70원이다. 그죠?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럼 이 회사를 내가 몽땅 인수합니다. 몽땅. 즉 몽땅 인수한다는 거는 이것도 인수하고 이것도 인수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빚도 내가 안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종합평가법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 회사는 결과적으로 얼마짜리 회사죠? 7천짜리 회사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요거 요것도 인수 내가 갚아줘야 되니까 7천짜리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합니다. 인수하면서 90원에 인수했다. 또는 60원에 인수했다. 90원에 인수했다면 70원짜리 회사를 내가 90원에 인수했다면 20원 더 줬잖아. 그죠? 웃돈 줘는 이 20원을 뭐라 하느냐? 영업권이라 합니다. 70원짜리를 60원에 인수했으면 10원 이익 받죠. 요 10원 이익 받을 우리는 영가매수 차익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영업권은 무형자산. 이거는 수익 처리예요. 수익. 요거는 수익으로 잡아주고 요거는 무형자산 처리합니다. 웃돈 더 좋은 거는 나중에 그죠? 그만큼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걸로 봅니다. 영업권 권리금이니까 요걸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계산 문제는 요거 하나.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무형자산. 이게 바로 무형자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하나 볼까요? 거기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0만 원 인수합니다. 권리금 얼마고? 그럼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 자료에 보면은 지회사 얼마짜리 회사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산은 500만 원이고 부채가 380만 원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얼마짜리? 120만 원짜리 회사네요. 그죠? 이 120만 원짜리 회사를 내가 150만 원 인수했답니다. 그럼 권리금 얼마 더 줬죠? 30만 원. 답입니다. 영업권 30만 원. 정답 답은 5번. 이게 종합평가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좀 넘어갑니다. 요 하나만 하시면 되고. 예. 자, 기본적인 우리 이론 원리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다 됐습니다. 자, 거기에, 107쪽을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500만 원이고 부채가 300만 원 회사인데 이 회사가 평균 이익이 32만 원입니다. 그죠? 이 회사를 내가 300만 원에 인수한답니다. 영업권 얼마냐? 그럼 이 회사를 내가 종합평가법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도 인수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산 부채를 인수하면 이 회사 얼마짜리? 200만 원짜리입니다. 200만 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인수했죠? 300만 원 인수했습니다. 100만 원 돈 더 줬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영업권. 100만 원이다. 아시죠? 그 3번 같은 이런 문제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기 말에 재무상태표에 이거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5만 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5년에 걸쳐 균등상각한답니다. 4기의 상각이 얼마냐? 똑같이 떨어 나가는데 4기째 얼마? 그럼 5년 중에서 4기째 그랬으니까 4기와 5기 남았잖아. 그죠? 3기는 상각이고 2번 남았죠. 2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5만 원 남아있다 이 말이죠. 다시 상각기간이 5년인데 4년 채우고 얼마고 요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죠? 5만 원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 앞으로 3년은 지났고 2번 남아있죠. 2번 남아있는데 똑같이 하면 똑같이 얼마 남아있죠? 5만 원. 그러면 2번 얼마씩 얼마 되겠죠? 2만 5천 원. 그죠? 그게 답이다 이겁니다. 균등상각이니까. 예. 그리고 뒤로 넘겨보세요. 예. 거기에, 5번 문제 하나 볼까요? 잠깐. 4번 거는 생산의 비례법이고, 5번 한번 보세요. 잘못된 거. 1번,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측정 가능할 때 인식한다. 이게 자산의 기본 인식 요건이죠. 그죠?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뭐로 처리하죠? 연구 단계는 뭘 한다 그랬죠? 비용. 근데 자산 처리한다. 털렸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이런 거는 인식 자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영업권이나 이런 광업권, 개발비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다.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은 미래 효익이 추정 가능한 자산이다. 이게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이런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만 좀 이해하시고. 자, 225쪽을 보세요. 2번.
225쪽에 예, 거기에 문제 몇 문제 더 추가하겠습니다. 2번 영어권에 대한 설명 적당 권리금이 뭐냐? 권리금 하는 거는 우리가 미래 받을 돈입니다. 미래 내가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그죠? 그걸 오늘 현재 가치로 측정한 금액을 영업권이라 합니다.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 그걸 우리가 이제 말로 이래 됩니다.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 그래서 거기에 4번이 가장 정확하네. 그죠? 미래 초과될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 예. 3번 자산은 300만 원, 부채가 120만 원,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이래 나옵니다. 그거 다 볼 필요 없고 우리는 자산과 부채만 인수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과 부채. 뭐 뒤에 뭐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나오면 필요 없습니다. 예, 볼 필요 없고 자산과 부채 보세요. 300만 원짜리고 부채가 120만 원입니다. 이 회사 얼마짜리죠? 180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180만 원짜리를 내가 얼마 인수한다 그랬죠? 200만 원. 그러면 권리금 얼마? 20만 원. 그렇죠? 6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잘못된 거. 1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다.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益있는 자산을 말한다. 맞죠? 두 번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다. 개발과 관련한 자산은 모두 자산으로 처리한다. 틀렸잖아. 그죠? 요건을 충족한 것만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한다. 2번 X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형자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의 비례법이 있다. 그리고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하고 영가매수 차익은 단기 손익, 수익입니다. 수익.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래는 0입니다.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나중에 그죠? 말하면은 어떤 제3자가 얼마 주고 사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 잔존가치로 볼 수 있다. 그죠? 9번 우리나라 연구개발 단계에 대한 회계 처리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회계서 시험이네. 그죠?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고 연구 관련 비용은 연구비 과목으로 하여 비용 처리하고 경상적인 개발비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비용 처리한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공하면은 그 개발비 과목으로 하여 자산 처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구입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개발비의 손상 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추후에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면은 뭐라 한다? 환입 처리해야 되는데 환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잖아. 그죠?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거기 틀렸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번.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장부가액은 120만원이고 순공정가치가 150만원짜리 회사를 내가 이 회사가 평균이익은 30만원인데 160만원에 매수한답니다. 자, 얼마짜리 회사죠? 장부는 120만원이고 이 회사 시가가 150만원짜리입니다. 그럼 이걸 160만원 내가 매수한다는 것은 장부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권리금은 현 시가지. 그러니 150만원짜리를 160만원 인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권리금 얼마죠? 10만원 발생된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투자부동산과 무형자산 정리했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산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 시간은 뭐 하죠? 부채.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자산 부분 이렇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다시 또, 그 종합 문제 이런 것도 좀 다시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부채하겠습니다.